부장 판사가 그걸 허용해 줬다는 거는 네. 이 재판의 우두머리는 너다. 이 재판은 너를 위해서 만들어진 재판. 그러니까 네가 떠들고 싶으면 만큼 떠들어라. 그렇지. 잘 나가고 있는데 직원이 맥을 끊어요. 잠시만요. 혹시 이 그 신문에 뭐 이견이 있거나 문제의식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직위원 재판장은 도대체 재판장인지 아니면 윤석열의 심기 경험만 변호하는 사람인지 검찰과 직위원 재판부를 양쪽을 다 압박해야 된다. 아니 근데 박재현 의원님이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을 계속 안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보니까 같은 박지원 제 고등학교 동창한테 잘못 자 그리고 이분은 이제 매불쇼만 나오면은 신부 화장을 하고 옵니다. 네, 상당히 부담스럽고 왜 이렇게 진하게 하고 오셨어? 불편하고 예. 굉장히 위축되고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히히히 노영희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쁜 노영입니다. 네. 진하게 하고 옵니다. 네. 화장을. 지금 대한민국에 진짜 나쁜 놈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도를 좀 빼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현장에 가신 유일한 분이 임태훈 소장님인데, 네 특혜가 지금 문제인데. 그러니까는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 출석하는 모습이 법원 안에서 단 한 컷도 찍히지 않았고 차에서 이렇게 타고 있는 모습만 멀리서 망원 렌즈 가지고 찍었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내란 우두머리를 법원이 인권을 지켜준다는 미명하에 사실상 굉장히 과잉 보호와 의존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크로비스타에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받으러 간 건데 아크로비스타에서 나오는데 차량을 막 다 통제하고 무슨 공무 수행하러 가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개울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못 들어가게 했어요. 우리 그 서울지방변호사회로 공문이 내려왔어요. 서울고등법원에서 윤석열 재판이 있으니까 그날까지 그러니까 어제 밤 12시까지 차량 통행 못하게 한다. 너네들이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부득이한 일 있으면 잠깐 들어와도 되는데 그땐 걸어 다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3일 동안 금, 토, 일, 월 나흘이네. 나흘 동안 거기 문이 네 군데 있는데 문을 다 막아놓고 동문으로만 쪽문처럼 막 이렇게 걸어 다니게 하고 현실적으로 사실 그 사람들에게 노출돼서 뭔가 봉변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너네들은 잠재적인 이 봉변꾼자다 이러면서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한 거죠 말하자면. 말도 안 돼. 윤석열 자기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그냥 조폭처럼 활보하고 다니고 있어요. JTBC 영상 찍혔잖아. 자 그러면 재판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본 검사가 12명 맞아요. 출석을 했고요. 윤석열 측도 12명의 변호사가 출석을 했습니다. 무려 12명의 변호사가 있었지만 가장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윤석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검사가 이제 공소 사실을 쫙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자 윤석열이 그것을 이제 반박하는 모두 발언 차원에서 82분간을 거의 90분 썼어요. 90분. 그리고 이제 총 다 하면 93분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말이 많다 보니까 판사가 좀 제지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는 지 할 말 다 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던데 사실 이런 건 이제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처음에 이제 공소장을 나열하기 위해서 PPT를 이제 검사가 하는데 일단 기어가는 목소리로 검사가? 네. 이게 그러니까 문제야. 이렇게 이제 12명이 한 줄 두 줄 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게 공판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했던 특수본에 나온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선제압을 해야 돼요. 피고인한테. 근데 눈을 잘 못 마주치고 이렇게 밑에 보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PPT를 시전해서 일단은 국가 형벌권 행사는 검사가 맞나 의심이 들었고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기가 죽은 거죠. 중요한 포인트야. 12명 중에 고참으로 보이는 재판장하고 가까이 있는 검사만 약간 고개 들고 응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단 기가 다 죽어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검찰의 의지, 그러니까 즉 내란 우두머리를 세게 칠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 PPT도 돌려막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다른 내란범들이 재판하고 있는 PPT를 그대로 가져와서 윤석열 부분만 얘기를 하는데 특히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이런 폭력성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별 의지 없구나. 문제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피고인이 재미났던 게 그 공소장의 PPT는 검사들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보면서 해야 되니까 띄워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직위원 재판장이 띄우세요 그래요. 그러더니 1페이지, 2페이지, 6페이지 이러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막
썰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윤석열이가? 네, 40분 동안 썰을 푸니까 점심시간이 됐어. 근데 그 썰이라는 것은 검사가 만들어온 PPT를 기반으로 해서 썰을 푸는 거예요? 네, 썰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5.18 공소장도 다 보고 했는데 니네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공소장을 하는 게 어디 있어? 검찰총장이네. 중구난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네, 역할이야. 그러면서 이제 후배들 막 혼내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그러고는 40분이 지나서 점심시간이니까 재판장이 당부를 합니다. 더 하실 게 있냐 그랬더니 제가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2시부터 할 거니까 20분만 하시고 1시간을 꼭 지켜달라 그랬는데 혼자 또 한 40분을 떠듭니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이걸 제지를 안 해요. 아니 뭐야 이 문제네. 그러니까 모두 진술이라고 하는 거는 검사가 공소장의 요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PPT를 만들어가지고 좀 정리를 이제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이쪽에서 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러면 끝이에요 사실은.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 모두 사실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는 그 다음에 변호사들이 할 일인데 네. 그거를 2시간이 넘게끔 하도록 부장 판사가 그걸 허용해 줬다는 거는 네. 이 재판의 우두머리는 너다. 이 맞아. 재판은 너를 위해서 만들어진 재판이니까 네가 떠주고 싶은 만큼 떠들어라. 그렇지. 우리는 네 말만 들어주겠다. 이걸 그렇지. 사실 보여준 셈이 되고 맞습니다. 아까 지금 되게 중요한 소장이 말한 것 중에 중요한 게 검찰이 공소요지를 읽으면서 뭐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되게 부적절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 바라보면은 아 얘가 피고인이야 얘가 피고인이야 헷갈릴 헷갈려. 정도로 그렇지. 얘를 완전히 길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한번 먹고 들어가는 거고 꿇고 들어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이게 수 진짜. 없습니다. 전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직시항고를 하지 않아서 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심우정이 찍어 눌러서 그랬다고 쳐요. 그러면 파면이 돼서 돌아와서 첫 재판을 하면 검찰은 태세 전환을 해야죠. 어떻게? 재구속시켜 주십시오.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해야죠. 여전히 우리가 압수수색을 못한 대통령실과 그 비아폰과 여러 가지 증거들이 확보되지 않아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소추 당하지 않을 권리가 박탈되었으니 당장 재구속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겁을 먹고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특검이 출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형사재판에 2명의 증인이 출석을 했는데요.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그리고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 이렇게 이제 두 분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조성현 1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도 직권으로 증인 부른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검사가 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재연해 주세요. 기어 들어가는 걸로.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 네! 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기 1특전 대대장의 진술은요. 달라지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당시 녹취된 맞다. 통화 녹취가 검찰이 이미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영기 1특전 대대장의 진술은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재판정의 발언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검사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상현 특전사 1공수 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걸로 보이는데 어떤가라고 질문을 하니까 김영기 특전사 1특전 대대장이 맞다라고 역시 진술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김영기 1특전 대대장의 진술 중에 굉장히 그 가슴 아픈 대목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김영기 대대장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이상현 제1공수 여단장의 지시를 받고 이건 부당한 짓인데 하면서 박정훈 대령을 순간적으로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엄 며칠 전에 군 검사들이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이 떠올랐다라고 어제 진술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심과 고뇌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 박정훈 대령이 생각났다 이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제 이제 그 발언에서 두 분을 봤어요 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전기 끊으라 뭐 지시 의원들 끌어내라 이 지시를 받고 김 대대장이 김영기 대대장 이상하다는 걸 감지해서 부하 대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안 했고 전화 끊자마자 국회의사당의 주인은 의원인데
무슨 개소리냐 라는 얘기를 요 워딩을 그대로 법정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면전에서 한 거죠. 그리고 이런 혼잣말을 내뱉으면서 휘하 병력들이 시민들하고 충돌 일어나는 걸 최대한 이제 막았고 단전하라 그랬잖아요. 정신 끊으라고 했을 때 누가 지시한 건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다. 그러니까는 윤석열 면전에서 윤석열한테 이제 사실 면박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이 그 이제 국회를 월담하는 특수전 요원들에게 이제 욕설도 하고 막 저항도 하고 막 이게 왜냐면 군사 반란이니까 시민들이 저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특전사 요원들은 왜 출동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 담장을 넘으라고 하니까 넘은 것뿐인데 시민들의 저항이 너무 격하고 이러니까 이제 눈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더래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한테 욕하고 이제 화를 내니까 그래서 대대장이 사고 나겠다 싶어서 딱 부하들한테 지시를 했대요. 지금부터 대응하지 마라. 때리지 마라. 욕하면 안 된다. 가만히 있어라. 라는 지시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명령을 아무것도 앞뒤 자르고 국회의원들 끌어내 라는 명령을 하면 실제 자기 부하들은 굉장히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막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박정훈 대령을 떠올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시민들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대상인데 왜 우리를 때릴까 그들이. 네, 맞아요. 그 얘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 많이 흥분한 것 같은데 내가 이러다가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신중해야 된다. 스스로 판단을 했고 그때부터 이상한 상황을 감지를 해서 이 특전사 인원들 내가 하라고 했으면 했을 텐데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나도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네, 맞아요. 그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그러니까 헌재가 판단한 게 정확한 거야. 시민이 있었고 이런 지휘관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끝난 거라니까. 이 두 분이요. 다음 주 월요일 재판에 또 나오십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말 길어서 그랬지. 아니 그 말 길어서 맞아요. 말 길어서 그런 것도 있고 변호인 측이 신문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다시 또 나오셔야 되는 상황이고 재판부도 신문을 안 해서 아마 다음 재판 때도 이 두 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검찰이 신문을 할 때 보통 피고인 측이 이의를 제기를 하면서 뭐 이 질문은 부적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직위원이 맥을 끊어요. 잠시만요. 혹시 이 그 신문에 뭐 이견이 있거나 문제의식이 있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맥을 잘라 먹어요. 저는 이런 재판 처음 봅니다. 와, 이 중요하네. 네, 그거를 몇 번을 해요. 그래서 직위원 재판장은 도대체 재판장인지 아니면 윤석열의 심기 경험만 변호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이런 재판 진행은 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증인 신문이라는 게 약간 이제 흐름을 타고 가는 거거든요. 흐름을 타고 가는데 맥을 끊고 심지어 변호인 측에게 할 얘기가 없냐라는 식으로 약간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용우 의원님 지귀현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끝없이 할 테니까요. 국회 차원에서 실제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이 지귀현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귀현이 그렇게 또 쳐다만 보지. 아니 이것이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지귀현이. 제발 답 좀 주세요. 진짜.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농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형님은 가만히 계시고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곤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관을 탄핵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이걸 탄핵을 내걸기는 되게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 재구속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어제부터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10만 명 받아서 일단 제출하고 저는 이걸 안 해주면 저는 검찰이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던지 해야지 이 재판부로서는 제가 봤을 때 나중에 공소 기각도 맞습니다. 저는 그거를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용우 의원님, 지귀현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귀현이 계속 쳐다만 보실래요, 저를?
그 어제 방청에서 이제 촬영하는 문제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다가 결국은 한 발 물러섰잖아요. 예. 사실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큰 사안에 대해서 네. 이러저러한 요구들이 합리적인 요구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집중이 됐을 때 이런 어떤 뭐랄까 이제 편향적인 또는 특혜적인 어떤 이런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정치권이 재판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뭐 인신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그렇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어떤 비판이나 주장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네. 아니 그건 아니고 여론이 또 있고 있겠죠. 여러 가지 네. 변곡점들이 생기면 네. 그때 이제 뭘 알겠습니다. 하시겠다. 하시겠다? 네. 혹시 뭐 좋은 의견 있으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서명하는 거 꼭 서명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서명. 자 저희 군인권센터 오시면 군인권센터에 들어가면 예. 저희들이 윤석열 재구속을 촉구하는 윤석열 재구속 네, 10만인 시민 서명 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계를 내보면은 나오겠지만 하루 만에 지금 3만이 넘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재판부에서 부담을 가질 것이고 검찰과 직연 재판부를 양쪽을 다 압박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구속 시켜야지 재판이 일주일에 2번, 3번 빨리빨리 진행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증인만 댓글로 38명이라서요. 예, 지금 네. 댓글로 서명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 자격이 없는 한덕수가 자격이 없는 이완규 그리고 함상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빨리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네. 일단 마음을 좀 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명 자체에 대한 효력을 빨리 일단 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일단 이 중지 결정이 언제 납니까? 일단 오늘 평일을 헌재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관계가 간단하고 법리적으로도 판단할 게 많지 않아요. 쟁점이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좀 마무리할 수 있고 마무리해야 된다. 이번 주. 예, 18일 날 이제 2명의 재판관이 그러니까 퇴임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저는 목요일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제 3일 남아서 제가 네. 드리는 말씀이에요. 5명이면 인용 가능한 예. 가처분 사건이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걱정 안 해도 같은데 돼요. 조선일보가 오늘 한덕수 측의 입장을 전하면서 예. 이 기사를 썼거든요. 근데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썼습니다. 아 조선일보가요? 조선일보가 그 정도 썼으면은 아.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아 조선일보가 최고입니다. 아니 근데 박지원 의원님이 그런가?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을 계속 안 하셔가지고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아 박지원 의원님한테? 홍준표 후보와 아주 친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좀 여쭤봐도 됩니까? 그 맨하탄 친해요? 네. 제가 의원님께 그 여쭤봤거든요. 텔레그램으로 그 혹시 친하시니까 국회 바로 건너편에 맨하탄 21 오피스텔에 거기에 한번 가신 적 있나? 아니면 거기서 홍준표가 거기에 뭐 사무실이나 아니면 좀 쉬는 공간도 있으니까 아 박지원 의원님 그런 걸 좀 아시는지 네. 여쭤봤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같은 박지원 제 고등학교 동창한테 잘못 보냈어요. 지금 근데 이 박지원도 얼마 전까지 그 BTS 회사 어디입니까? 하이브 총괄 대표였거든요. 근데 아유, 봉지우가! 지우가 너 나한테 잘못 보낸 것 같다고 지금. 아 그렇게 죄송합니다. 꼼꼼히 하시면서 왜 그거는 아나 봉지욱 진짜. 씨. 아 그런데 지금 물어도 좋은데 몰라요. 아 몰라요? 아, 지금 모르는 게 편합니다.